쌍둥이를 낳고 15년 만에 사진관에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오늘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싶은 엄마 진숙 씨. 이렇게 정식으로 가족 사진을 촬영하긴 처음입니다. 자, 예, 엄마가 어머니 뭐 가운데 앉으시고, 자, 아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엄마한테 살짝만 가볍게 이렇게 할수 있는 줄 알지. 이렇게 좋은 걸 왜 오늘에서야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아, 드디어 소원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가족 사진이 거의 10년? 12년 만에 찍어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자, 아들님 그렇죠. 신경 쓰세요. 네. 자, 여기 봐봐. 그렇지. 하나, 둘. 자, 따님 아들님. 어쩌면 이게 가족이 함께하는 마지막 사진일지도 모르는데요. 한 번 더. 네. 아, 저기요. 죄송한데요. 저 영정사진 한 장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할게요. 자, 힘 주시고. 자, 예, 그렇죠. 3년. 암과의 사투는 끝날 줄 모르고 진숙 씨는 이제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살 철부지 아이들은 알까요? 엄마 홀로 찍는 이 사진의 의미를 말입니다. 앞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앞날이 예견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영정 사진이 없어서 막 사진이 너무 안 이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 아이들한테 그거라도 도움이 주자 싶어서 이렇게 부탁드려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저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쌍둥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엄마는 마침표를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암보다 더 큰 적도 이겨내는 게 엄마다. 진숙 씨는 그렇게 씩씩하게 하루하루 싸워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소나무의 김민광입니다. 자신의 영정 사진을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주문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36차례가 넘는 힘겨운 항암 치료를 3년간 받아온 쌍둥이 엄마 진숙 씨. 매일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또 자식들과의 이별도 준비해야 하는 엄마의 마음. 짐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보다 밝고 씩씩한 쌍둥이 엄마 진숙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쌍둥이와 진숙 씨 새 가족의 집. 요즘 엄마는 15살 된 딸 민선이에게 시키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은 내색 크게 없이 곧잘 따라주는 장녀 민선이. 그런데도 엄마는 마음에 썩 들지가 않습니다. 택시 어디다 뭐? 잠깐만, 내가 잠깐만 다 줄게. 잠깐만 다 줄게. 택시는 좀 아니야. 퇴지.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지금 잠깐만 다 줄게. 이 정도 다져줘야 돼서 나 그래야지 그릴 때 근데 처음에 이렇게 철제 얇게 썰어놨으면 굳이 이렇게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지.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나중에는 못 해주니까 지금 열심히 가르치는데 마음은 급한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못 따라주니까 안쓰럽고 저에겐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어제 밥할 때도 다져야 된다 뭐 그러니까 다른 그 싫은 거예요 잔소리가. 근데 저는 급한 거예요. 빨리 이거 다 가르쳐 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크니까 좀 가슴이 아파요. 아빠 없이 혼자 쌍둥이로 키워온 지 12년.
공장에 어린아이들을 데려가 옆에 두고 일을 하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혹여나 엄마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까 보육교사가 되기를 결심했던 진숙 씨. 잠도 줄여가며 야간 대학도 다니고 딸 수 있는 교사 관련 자격증은 모조리 따낸 악바리 엄마였습니다. 보육교사가 다 됐을 때 아이들의 반응. 너무 좋아했죠. 방학 때도 제가 일부러 학교 근처에, 초등학교 근처에다 직장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는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마음씨 좋으셔서 한 번씩 데려서 밥 먹으라 그러면 애들 데려서 밥 먹여서 보내고 이러니까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체육대 이럴 때 못 갔는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집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구경하고 아이들한테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러니까 주로 아이들 근처에서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집 근처를 좀 많이 선택하는 편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식들 앞에 떳떳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산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걸까요? 오른손으로 잡고. 15 민선이가 툴툴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술잡이한테 오른손으로 하는 거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는데? 미안해, 내가 왼손 쓰는 방법을 잘 몰라. 오른손으로. 내가 오른손 쓰는 방법을 잘 몰라, 엄마. 똑같아. 그러니까 날 왜 왼손으로 놨어? 미안해. 난 그렇게 넣고 싶지 않았는데 왼손이 돼, 아기 때부터. 왜 불행은 늘 이 행복한 순간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걸까요? 괜찮아, 따로. 지금 좀 통증이 오시는 것 같아. 오늘은 또 배에 갑자기 오네요. 그래서 허리를 좀 못 피겠어요, 아파서. 교사가 된 행복도 겨우 1년. 그 뒤 유방암으로 시작된 암은 간과 폐, 뇌까지 전이돼 버렸고 3년의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철부지 쌍둥이를 두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늦은 밤. 요즘 진숙 씨는 투병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날씨 맑디 맑음. 오늘은 아이들과 두 번째 가족 사진을 찍었다. 서먹해하는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또한 내가 만약에 죽으면 쓸 영정사진을 찍어서 좋았다. 내가 죽고 나서 아이들이 우왕좌왕할 것 같아 힘들었는데 오늘 한 가지 숙제를 마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언제쯤이면 오늘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렇게 웹상에 이렇게 글을 남기시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글을 남기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항암도 굉장히 오래 했고 이제 뇌도 그렇고 자꾸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건방증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모를 때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갔을 때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제 블로그를 알려주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봐라 그런 마음도 담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들 사진도 있고 제 사진도 있고 또 제가 투병했을 때 사진도 있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저를 기억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얘기해라. 아프다고 표현하지 마라. 항상 웃어라. 그런데 여기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터치 안 한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만 36차례. 몸 여기저기 그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밝고 씩씩한 엄마의 모습만 기억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매일 희망일기를 쓰는 겁니다. 내일도 여느 엄마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숙 씨는 아직 암과의 싸움에서 질 생각이 없습니다. 내일은 더 강한 엄마가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진숙 씨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어지간한 일들은 할 수 없게 되고 차선책으로 택한 일이라는데요. 오늘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부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야 돼요. 비급여로 이제 주사를 맞다 보니까는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그게 감당하기가 좀 힘드니까는 이거라도 해서 약간 좀 주사값이라도 벌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생각외로 벌이가 안 좋아요. 이걸 종일 해봐야 손에 쥐는 건 고작 몇천 원. 병원비는 점점 쌓여가는데 걱정입니다. 안녕. 어서 와. 오늘 학교 재밌었어?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재밌었잖아. 재미없었어 오늘. 토스트 먹으면 재밌었어. 오늘 빙고 게임밖에 안 했는데. 요즘 친구들과의 시간도 멀리하고 아픈 엄마 곁을 지키려는 장녀 민선이. 정복은 어땠어? 지금 보고 갈 곳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경보고등학교 대구은행 가는 오빠가 그랬어. 다 해준대 학교. 학교에서 다 해준대? 다행이다. 등록 안 하기 잘했다. 그거 면접 준비도 해준대. 학기 말 되면. 그러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회계 쪽이 조금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그거 이거 뭐 껌이지. 껌이야? 껌이지. 엄마 전에 보던 거 회계책 한번 봐봐.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네 공부하는데 도움 될 거고, 그리고 인터넷 강도 한번 들어봐봐. 그러면 좋아. 초등학교 때는 뭐 엄마가 일도 하고 이랬는데 엄마 일 안 하고 아프면서 그냥 취직 빨리 해서 그냥 돈 벌고 싶어졌어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 벌어서요? 엄마 주고 차도 사서 또 엄마랑 놀러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 완전 너무 힘들어. 자기가 노력하면 엄마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민선이는 아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짜? 선아, 지금 다시 또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혼자 할 수 있겠어? 엄마 내가 할게. 엄마 쉬어. 고마워.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할게.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팔이 퉁퉁 부어버립니다. 엄마 도와주겠다고 학교에서 불이 나게 달려오는 딸내미가 고맙기도 하고, 얼마 전까진 왕성하게 일하던 워킹맘이었는데 이젠 집만 되는 것만 같기도 해서 딸 보기가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난 다시 건강해질 거라 생각하에 이제 빚까지 얻어가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 곧 나가서 나 다시 직장 생활하고 이 빚도 다 갚고 막 이제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꿈을 쫙쫙쫙 펼쳐 나갔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제도 자기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엄마 나중에 그런데 저희 나중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따님은 원체 성격이 털털하다 보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는, 엄마가 이거 가르쳐주면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제 안 받아들이고 있는 수도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안쓰럽기도 하고 자는 모습 보면은 더 안쓰럽고,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하니까 자꾸만 만지고 싶어요. 중3이면 이제 한창 사춘기인데 엄마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이 들어야만 하는 우리 딸. 너무 씩씩해서 티는 안 나지만 사실 엄마를 많이 생각해주는 착한 딸이라는 걸 진숙 씨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고등학교를 가야 할 나이. 민선이는 남들 다 가는 학원도 보내달라고 떼쓰는 일 한 번 없습니다.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엄마 곁에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민선아,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인터넷 강의 주제예요. 혹시 인터넷 강의 듣는 이유라도 있을까? 그냥 학원도 아니면 시간도 없고 집에서 멀기도 하고 학원 안 가면 엄마랑 놀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어서
그냥 안 가요. 엄마가 아프고 형편이 어려워진 뒤로 절약이 습관이 된 민선이. 몇 달 전부턴 용돈을 쪼개서 적금까지 들고 있는데요. 한 달 용돈이 얼만데 적금을 3만 원씩이나 들어. 한 달 용돈요? 원래는 6만 원이었다가 5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5만 원에서 3만 원 적금하면 2만 원 남는데. 2만 원에서 또 만 원 또 다른 통장에 또 넣고 만 원 갖고 놀아요. 그럼 1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특한 딸을 보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파올까요? 동도채 뜨기 전 쌍둥이 동생은 아직 자고 있는 이른 시간 민선이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달 용돈 10,000원의 비결은 바로 이 부지런함이라는데요. 서봐 이제 씻어. 일어나야지. 날도 추운데 왜 자전거 타고 가요? 그냥 건강에도 좋고 버스 날길 겸 타고 가요. 나 릴스트 안 돼. 위험해. 간다. 조심히 가. 천천히. 모자 써. 기시리니. 버스비 1,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항상 씩씩한 민선이 덕분에 엄마도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집을 나선 진숙 씨. 항암 치료 때문에 2주일에 한 번은 몇 시간씩 이런 힘든 외출을 해야만 합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병원 가는 길이에요. 그 아이들은 같이 안 가시나 봐요? 아이들은 학교 가야 되니까 결석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신념이기 때문에 저 혼자 그냥 다니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종일 힘이 없어서 사실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늘 이렇게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피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따라 수치가 낮아 치료를 못 받고 발길을 돌리는 일도 잦은데요. 오늘은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통증 자꾸 오니까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심한 통증이 오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통증 정도는 그렇게 심한 통증은 아니에요. 머리에도 한 군데가 아니고 다발성으로 전이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완치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치료를 해서 생명을 연장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 10월에 뇌암 수술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진숙 씨를 괴롭히는 암세포. 뇌에만 몇 군데 더 전이가 되었답니다. 김진숙 씨와 같은 환자들의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사기암입니다. 사기암이라서 사기암은 완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이제 생명 연장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고 치료를 하거든요. 앞으로 완치시키기는 힘이 들 거로 보여집니다.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는데 씩씩하던 진숙 씨도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생명 연장. 이 천천벽력 같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완치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생명 연장이라는 말 듣는 순간 이제 진짜 끝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슬펐어요.
저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힘을 용기 내서 나는 완치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확실히 그게 아니었구나 라면서 아이들도 생각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이 드네요. 아이들 걱정이 가장 크시겠어요? 너무 커요. 저는 이제 좀 더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언제가 될지는 이제 진짜 미진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제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3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네요. 4년만 더 살면 아이들이 좀 크니까 그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짜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또 아이들에겐 어떻게 말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힙니다. 근처에 사는 언니를 만난 진숙 씨. 엄마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너무 슬프다. 슬픈데, 근데 내가 그게 지금 한 3년 지금 하면서 느낀 건데, 갑자기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치료를 계속 하는데도 또 이게 막 커지니까. 괜찮았다가 또 갑자기 확 번졌다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이제 현실 인정하고, 그리고 나중을 좀 대비해야 되니까는. 그래도 이겨낼 거야, 이번에도. 근데 내가 자꾸 안 사라지니까 문제지. 열심히 해라. 어쩔 수 없는 건데. 혹여나 먼저 떠나게 되면 남겨질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도 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갑자기 그 CT 결과가 별로 안 좋아서 갔었잖아. 갔는데 이제 그러더라고. 잘 안 보이지만 기존에 있던 암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새로운 암들이 좀 생겨났대.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치료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조금 너도 알아야 될 거 이제는 완치가 아니고 그냥 생명 연장으로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어. 주어진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너네들이 한 행동 보면은 막 걱정이 되니까 자꾸만 잔소리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너네들이 아직 지금까지 잘 따라와주고 밖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밖에서는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안심은 돼.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게 했던 걸 갖고 가고 싶지. 어머니 지금 가장 어떤 점이? 아이들이죠. 앞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이 있다지만은 다들 살기가 그러니까는 뭔가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해줄 게 없다는 게 가장 슬퍼요. 아이들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들. 엄마가 떠날 수 있다는 걸 실감하기 어려운 15. 하지만 엄마는 이제 이별을 준비하려 합니다. 하루하루를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는. 엄마가 없을 때를 대비해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 전부터 청소도 식사 준비도 모두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막둥이 원섭이도 요즘 엄마가 내준 숙제를 군말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비결은 꼼짝달싹 못할 모자간의 계약서라는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원섭이하고 저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섭이가 작성했는데 서로 의논하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오늘은 침대 정리도 해주고, 그리고 고운말 쓰기, 누나랑 싸우지 않기, 주말에 다 함께 청소하기도 많이 도와주고요. 그 원섭이가 버킷리스트를 직접 만들었다면서. 저거 왜 만든 거야? 엄마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어요. 원섭이는 그동안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었던 것 같아? 못된 아들. 왜? 맨날 하만대서. 지금까지 룩도 많이 썩였었는데 미안했고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 오래오래 같이 살자. 엄마가 건강하게 있어준다면 해주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이들도 이제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우리 가족 사진 찍은 거야. 와. 오, 야, 잘 나왔는데? 오, 엄마 사진 10개 났어, 엄마. 오. 근데 이거 너무 잘 나왔다. 아우, 행복하다. 잘 나왔네, 잘 나왔어. 새 가족의 잊지 못할 추억 사진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가족 사진이 나왔잖아요. 네. 어떠세요? 아우,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다니. 다가 났어. 좀 이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크다니. 엄마한테 작다니까. 이거 제일 작아, 엄마가 여기서. 그래, 내가 제일 작은데 너무 이쁘잖아. 닮았다, 진짜, 세 명이. 잘 나왔어. 얼굴형도 닮고 다 닮았네? 그래서 가족인가 보다. 우리 붕어빵인가. 밑에 파가 났는데, 여기. 이거 봐, 차이 나잖아. 이거 짤 작아, 엄마가. 알았어. 아, 그리고 브렉자도 나왔어. 어제 엄마 따로 찍어냈어 있잖아. 알겠어. 잠깐만, 이거 안 빠지네. 그건 나중에 빼도 돼. 엄마 봐줘. 이쁘게 나왔나? 벌써 이쁘게 나왔네. 시상도 이쁘게 나왔대. 이쁘게 나중에, 나왔네. 나중에 이거. 아닌 것 같아. 안 이쁘게 나왔어. 안 이쁘게 나왔어? 응. 너무 잘 나왔어. 모자도 잘 나왔어. 나중에 보면은 엄마 없을 때 여기 있잖아. 장례식장에서 여기 꽃으로 치장하면 이쁘잖아. 엄마는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아니, 내가 진짜 화려해줄게. 이렇게 웃으면 내가 떠나더라도 이 사진을 보며 아이들이 웃어주겠지. 것 같아, 근데 커서. 걸자 이제. 하지만 웃음은 금세 눈물로 바뀌고 맙니다. 그만 좀 울어. 맨날 어제 돌고 오늘 돌고 내일 돌 거야. 저기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좀 만감 교체하자.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걸린 사진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느낌은 지금 말로 표현하기 좀 못하겠어. 말로 표현. 그래도 어떤 사진이 걸리는 거 아니까 뭐. 다행인 거지. 그렇죠. 못생긴 사진보다 이쁜 사진이 좋으니까. 아니, 그렇죠. 어디 걸까? 됐어. 그동안 가족끼리 한번 놀러 가본 적도 없을 만큼 바빴던 날들. 됐어. 이 사진이 조금은 보상이 됐을까요? 아, 울지 마. 우는 거 아니야. 또 울어. 아니야. 나이 들면은 감성이 풍부해져서 그래. 맞아, 나안 들었어. 그 두 번째 액자니까 가족 사진이니까 너무 감격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 아드님 따님이 사진 찍기 그렇게 싫어하는 따님. 갱년기 아니 갱년기였어. 갱년기야? 갱년기였어. 갱년기여서. 행복한 표정 지으라고 했잖아, 아저씨가. 그런 거야? 안 행복해? 그런 거야, 아닌. 너도 사진 찍고 싶어 했잖아. 그래.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에휴, 어떡해. 뭐 어떡해. 어떡해, 우리 뭐 어떡해.
착하게 입고 싶다. 아 진짜 울지 말아야 되는데. 울지 말라니까. 괜히 진짜 많이 생각해봤네 내가. 아직 엄마가 우는 걸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진숙 씨는 더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만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혼자 찍은 자신의 사진이 영 외로워 보이는지 아이들의 사진을 곁에 꽂아두는데요. 진숙 씨는 이렇게 오래오래 아이들 곁에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사랑하는 딸 민서나 사랑하는 아들 은섭이 엄마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이런 영상 편지 남길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너네들이 보고 엄마를 기억해줬으면 해서 남기는 거야. 친구들하고 막 놀고 싶고 멋부리고 싶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항상 돈에 얽매여서 사는 네 모습을 보니까 너무 미안해. 말로는 초등학교 때 많이 써봐서 그런다지만은 다른 친구들은 그게 아닌 거 아니까 너무 미안한데 미안하고 고맙고 항상 엄마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가 있어서 이제 엄마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 너한테 너무 많이 의지한 것 같아.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나에게 와줘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네가 이제 상 받아올 때나 네가 이제 학교 이야기 잠깐 조곤조곤 얘기할 때 엄마를 친구로 생각해서 대해줬을 때 너무 고마웠어. 나중에 엄마가 먼저 가더라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좋겠어. 너도 사랑을 알고 자라게 해주고 사랑이 많은 나이로 자랐으면 좋겠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어. 어느 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말고 엄마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또 행복을 찾고 네가 부모가 돼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그 이 말 뜻을 진짜 알겠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 좋은 말을 소중한 가족에게 왜 그렇게 못하고 살았을까요? 진숙 씨는 이제라도 아낌없이 1000번, 10,000번 사랑하노라 말하며 행복한 추억만을 쌓아가려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따뜻한 말을요, 추운 연말 가족과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소나무에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많이 전달됐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모인 모금액이 약 8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후원금 전액은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소나무에서 소개됐던 160여 명의 출연자들에게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가족의 건강 또 웃음을 되찾은 출연자들의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경남 하동, 이곳에 우리가 만나고 싶은 가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올해 1월에 출연한 아빠 문근민 씨와 아들 수호군입니다. 기억하시죠?
밤새 불을 지피지 않으면 따뜻한 물도 쓸 수 없고 온기까지 차갑게 식어버리던 오래된 흙집. 빠져나가지 못한 연기 때문에 곳곳에 검게 그을린 이곳은 부엌이었는데요. 그리고 욕실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씻어야만 했던 가족. 금빈 씨는 연로한 어머니가 늘 걱정이었죠. 그래 뭐 많이 가면 한 2번 집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 그러면 애가 추운게 감기 들면 큰일이거든요. 당시 아빠는 중학생이 되는 수호에게 작은 방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 식구가 누워서 자기에도 비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아빠의 바람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아빠는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이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쓰러져 가던 낡은 흙집은 오간되었고 이렇게 넓고 아늑한 새 집이 생긴 겁니다. 그 흐름 대신 깨끗한 부엌과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까지 아빠는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치요. 첫째 화장실 것도 없고요. 어머니 성께는 밖에 신경 안 써주고 비가 와도요. 초반에 비 오면 신경 안 쓰고. 저녁으로 안 가면 그저 함께 좋고 이것도 집 불려놓고 잠잠게 좋고 참 다 좋지. 무엇보다 더 좋은 일은 한없이 착한 아들 수호에게 공부방이 생긴 겁니다. 좁은 밥상에서 움츠리고 공부하던 수호. 이젠 넓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더 큰 꿈을 꾸게 됐습니다. 덕분에 공부하는 시간도 즐겁다네요. 방이 좁아서 책도 정리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공부방이 생겨서 정리하기도 이제 편해져서 이제 좀 더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나무 방송 이후 여러 후원 덕분에 새 집을 갖게 된 가족.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도 많이 생기시고 그랬으니까 다 같이 이제 방에서 주무시겠네요? 거실에서요. 거실에서 주무세요? 예. 왜요? 앉아 같이 자면 많게 편거든. 따로따로 자면 섞고 할매하고 손 아들하고 같이 자면 한개 속. 오랜만에 만난 제작진에게 아빠 금빈 씨와 가족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그래 말할 수 없고 그분들 도와주신다니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유경 씨. 엄마, 어이씨, 내가 한 계단 올라가고 아들이 뒤에서 받쳐 좀 엎어지면 큰일 나니까. 응? 게다가 4층에 위치한 집은 아픈 허리를 더욱 힘들게 했는데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곰팡이가 가득한 집은 거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유경 씨의 건강도 웃음도 앗아갔습니다. 불을 켜봐. 전기불. 또 안 오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집. 이마저도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돼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아 걱정은 늘어갔습니다. 사 4개월 뒤 다시 유경 씨를 만났습니다. 부축해드려요? 혼자 올라가. 괜찮아. 진짜 갈 수 있겠어? 혼자서 계단을 오를 정도로 많이 호전된 모습이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요.
잘 지내셨어요? 방송 이후 새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아버님 방송 이후에 어떤 점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보증금이 없어서 참 걱정 많이 했는데 방송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도와주셔서 아주 이사를 잘 왔습니다. 옛날 사는 데가 4층이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는 계단이 별로 없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후원금으로 꾸준히 재활치료를 한 덕분인데요. 아버님 이제 요리도 직접 하세요? 예, 허리가 많이 좋아져서요. 이제 간단한 거는 다 되세요. 허리가 좋아지면서 예전의 일상을 되찾아가는 유경 씨. 요리사였던 한창 때 솜씨도 이제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젠 요리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금 많이 먹자.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면 국물들은 다 좋아한다. 방송 이후에 교회에서 매주 반찬을 갖다 주세요. 덕분에 살도 많이 쪘고요. 다들 보기 좋아졌다고 하세요. 사는 게 즐겁습니다. 이런 아빠의 변화를 가장 반기는 것은 바로 아들 공민입니다. 씩씩한 대한민국 남자로.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기운이 아들에게도 전해졌을까요? 공민이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생겼는데요. 어엿한 자동차 정비사가 된 겁니다. 사실 방송 후에 실기시험도 합격했고 3개월간 인턴도 했어요. 지금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붙어서 어디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아버지를 대신해 든든한 가장이 돼가는 공민이. 부모에게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만큼 기대에 못 미치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야 살만 난다고 말하는 유경 씨 부자.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던 보빈이와 아빠 현민 씨. 6개월 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보빈이는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혼 후 아이를 혼자 돌보는 아빠에게는 밥 한 끼 챙겨 먹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빈이 연락이 지금 안 되거든? 보빈이한테 좀 빨리 좀 달려가 봐라. 나도 지금 집 쪽으로 방향을 좀 틀게. 6살 보빈이를 집에 혼자 두고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빈아, 괜찮아? 매일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했던 보빈이와 아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개월 만에 다시 보빈이네를 찾았는데요. 잘 계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로 분주한 현민 씨. 늘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식품을 먹는 날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전의 밥상과 많이 달라진 것 같죠? 가급적이면은 제가 뭐 반찬을 직접 못 만들더라도요. 예, 가까운 시장에 가가지고 인스턴트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반찬 같은 거 조금씩 이렇게 사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빈이도 전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 말고 현민 씨가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방으로 제작진을 안내했는데요. 분들 많이들 보내주셔갖고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손수 이렇게 손편지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많이 써주셨거든요.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 사진을 이렇게 또 액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갖고요. 항상 앞에다가 냅두고 이렇게 힘들 때도 있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근데 저 사진 보면은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피디님 얼굴도 계속 생각날 것 같습니다. 뭐가 좋아, 보빈이는? 장난감. 장난감 갖고 아빠랑 노니까 엄청 좋아요? 전보다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사실 아빠는 보빈이 때문에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있을 때는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증상을 좀 개선시키고자 일을 좀 그만둔 상태예요. 보빈이는 유치원 다니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요? 네, 헤어지기랑. 내년 3월이면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보빈이의 분리불안증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방송 후 용인의 한 아동심리상담센터에서 보빈이의 상담을 제안해왔습니다. 이에 상담 선생님과의 논의를 통해 보빈이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는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방송에 봤을 때는 좀 심각하게 봤었는데 생각보다 보빈이를 보고 나니까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좋은 유치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적인 유치원 교육을 받았을 때 더 아마 더 좋은 기대를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린 나이에 홀로 눈물을 터뜨려야 했던 보빈이. 이제 보빈이의 미래는 웃을 일만 가득할 겁니다. 한결 걱정을 덜어낸 보빈이와 아빠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이모한테 말 걸어봐. 귀여워. 작아니까 너무 귀여워. 안녕. 물고기가 가득한 수족관에서 눈을 뜨지 못하는 보빈이. 귀엽잖아. 귀여워? 안녕. 안녕. 아이와 함께하는 이 작은 행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재밌었어요? 얼만큼 재밌어요? 지난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아빠와 보빈이. 이제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보빈이네 집에는 희망의 새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한결 밝아진 이웃들의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시죠? 앞으로도 저희 소나무는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2017년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